족자카르타 국립예술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젊음의 열기와 기대감으로 술렁였다. 형형색색의 히잡을 두르거나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도시 출신 학생들 사이로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갈색 피부의 아야나는 어딘가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가 입은 소박한 전통 바틱 무늬의 블라우스와 긴 치마, 수줍은 듯 살짝 내리깐 시선은 호기심 어린 눈빛과 함께 미묘한 경멸의 그림자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랜 노동과 바틱 작업으로 생긴 듯한 굳은 살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바틱 전공 첫 수업 시간, 아야나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칸팅팅을 쥐고 섬세하게 밀랍을 녹여 천의 문양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 없이 부드러웠고 전통 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엿보였다. 하지만 같은 과의 라덴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자카르타 출신의 부유한 집안 자제인 라덴은 눈에 띄게 밝은 피부톤에 값비싼 브랜드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경멸이 서려 있었고 서구적인 현대 미술을 추종하며 늘 자신을 과시했다. 그는 아야나의 섬세한 작업을 흘낏 보더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런. 그 기억은 도시 생활의 낯뜨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를 지탱하는 작은 온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꿈을 다잡았다. 자신의 바틱 예술을 통해 세상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자신과 같이 소외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한편 바틱과의 부디만 선생님은 아야나가 제출한 첫 번째 작은 과제물에서 남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다. 학생들의 요란하고 기교만 앞세운 작품들 사이에서 아야나의 작은 바틱 조각은 소박했지만 깊은 정성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전통 문양을 재해석한 독창성과 섬세한 표현력은 노 교수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부디만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아야나의 작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뒤 중요한 학기 과제 발표 날이 밝았다. 아야나는 밤을 새워 준비한 고향의 노래라는 제목의 바틱 작품을 선보였다. 그녀의 고향 마을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따뜻한 색감과 정교한 문양으로 표현된 작품이었다. 하지만 라덴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뭔가요? 무슨 민속촌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물건 같아요. 색감도 촌스럽고 디자인도 너무 구식 아닌가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예술이라고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몇몇 학생들이 덩달아 킥킥거렸다. 라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야나의 어두운 피부색과 수수한 옷차림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하긴 저런 차림새를 하고 다니니 저런 작품밖에 안 나오겠지. 예술도 좀 세련된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야나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은 터져나오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안우 삼켜졌다. 발표는 엉망이 되었고 아야나는 깊은 상처와 좌절감에 휩싸여 도망치듯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날 오후 부디만 선생님은 풀이 죽어있는 아야나를 연구실로 불렀다.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야나, 오늘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세상에는 반짝이는 돌멩이와 진흙 속에 숨겨진 보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너의 작품에는 그 진실된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 선생님의 진심 어린 격려는 아야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얼마 후 학교 게시판에 스니 누산타라 예술제, 스니 누슨 공고가 붙었다. 학교 최대 규모의 예술제로 매년 많은 주목을 받는 행사였다. 아야나는 이 예술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라덴과 같은 편견에 찬 시선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생명의 순환과 희망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바틱 대작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연꽃,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물들, 그리고 고향 마을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미지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야나가 예술제 준비에 몰두하자 라덴의 질투심과 적개심은 더욱 커졌다. 그는 아야나의 재능을 인정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그녀를 방해하고 깎아내리려 했다.
어느 날 아야나가 어렵게 구한 귀한 천연 염료가 작업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또 어떤 날에는 아야나가 부디만 선생님께 특별 과외를 받는다더라. 시골 출신이라고 동정표를 얻으려는 속셈이다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이 캠퍼스에 퍼지기도 했다. 모두 라덴과 그의 무리들이 꾸민 비열한 방해 공작이었다. 아야나는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얼굴과 부디만 선생님의 격려를 떠올리며 다시 칸팅을 잡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은 있었다. 아야나의 묵묵한 노력과 진정성을 지켜보던 동기생 시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시티는 처음에는 라덴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지만 아야나가 겪는 부당한 괴롭힘을 보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아야나와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 사라진 염료를 찾아주기도 하고 지친 아야나에게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가져다주며 말없이 응원을 보냈다. 부디만 선생님 또한 아야나에게 기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듯 너의 재능은 어떤 편견도 뚫고 나올 것이다 라며 정신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아야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작품에 매달렸다. 그녀의 작은 기숙사방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얀 천 위로 그녀의 칸팅이 춤을 추듯 움직였고 뜨거운 밀랍은 섬세한 선과 점으로 변해갔다. 쪽빛, 황토빛, 검붉은빛의 천연 염료들이 차례로 천에 스며들며 깊고 오묘한 색채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그녀는 작품 속에 고향 마을의 강인한 생명력,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편견에 맞서는 자신의 간절한 외침을 담아냈다. 바틱 작업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아야나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문양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담긴 시이자 노래였다. 한편 라덴은 자신의 화려하지만 피상적인 현대 미술 작품에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수입 재료와 최신 기법을 동원했지만 작품에는 진정한 고민이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종종 아야나의 작업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그녀의 작업 진행 상황을 몰래 엿보았고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야나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에너지와 진정성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드디어 스니 누산타라 예술제 당일이 밝았다. 학교 대강당은 학생, 교수, 외부에서 초청된 미술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뜨거운 열기로 넘실댔다. 무대 위에는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차례로 소개되었고 학생들의 긴장된 표정과 기대에 찬 눈빛이 교차했다. 라덴은 거대한 캔버스의 현란한 네온 색채와 날카로운 기하학적 형태로 현대 도시의 불안과 소외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되었고 순간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함도 있었다. 몇몇 평론가들은 그의 대담한 시도와 현대적인 감각을 칭찬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다. 라덴은 애써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작품을 소개했다. 다음은 바틱 전공, 아야나 학생의 작품 희망의 노래입니다. 거대한 바틱 천이 무대 중앙에 천천히 내려오자 순간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압도적인 크기와 깊이 있는 색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장엄한 이야기가 모든 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아야나의 희망의 노래는 밤의 어둠을 뚫고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솟아오르는 거대한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 나무의 가지와 뿌리에는 자바의 전통적인 신화 속 동물들과 인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깊고 푸른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금빛으로 반짝였고 나무 아래에는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듯한 강인한 연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전통적인 바틱 문양과 현대적인 색채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한 올 한 올 혼을 담아 새겨 넣은 듯한 정교한 칸팅 기술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작품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생명력, 고통을 넘어선 평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아야나의 영혼이 담긴 기도이자 그녀가 살아온 삶의 증거였으며 세상의 모든 소외된 존재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였다. 아야나는 자신이 직접 만든 소박하지만 단아한 전통 바틱 의상을 입고 작품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수줍음이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다. 어떤 변명이나 긴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작품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의 깊고 총명한 눈빛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해진 바다처럼.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낮은 탄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심사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탄을 금치 못하며 작품의 예술성과 그 안에 담긴 철학적 깊이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바틱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토록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다니. 라덴은 자신의 화려했던 작품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을 넘어 아야나의 예술혼 앞에서 깊은 충격과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고 아야나의 작품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 순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촌스러움 속에 얼마나 위대한 정신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세련됨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공허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예술제 대상은 만장일치로 아야나의 희망의 노래에게 돌아갔다. 아야나는 담담하게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제 고향 마을과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름 없는 예술가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제 작품을 통해 아주 작은 위로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그녀의 짧은 수상소감은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예술제가 끝난 후 요기야카르타 국립예술학교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겉모습이나 출신 배경으로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각자가 가진 개성과 재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었다. 아야나의 희망의 노래는 학교 박물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영구 전시되어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라덴은 한동안 깊은 침묵과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차마 아야나에게 직접 다가가 사과할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오만하고 경솔했던 과거의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도서관에서 바틱의 역사와 전통예술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예전의 날카로운 오만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성숙해진 고뇌의 흔적이 엿보였다. 언젠가 그가 진심으로 아야나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했다. 아야나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예술 세계는 더욱